네. 자,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 범위라고 하는 게 원래 너네는 평균값 정리부터 들어가야 돼, 그치? 평균값 정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극대극소 증가함수부터 얘기하자면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개념이 있었지, 맞죠?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뭘로 결정했냐면 프라임 함수, 즉 도함수라고 하는 것을 뭐로 결정했지? 뭐로 결정했지? f'x의 뭐로 결정했어? fx의 기울기를 증가함수라고 표현한 거고 f'x의 뭐로 결정했던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로 결정했지. 부호. 맞아요? 네. 그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국 f'x는 항상 x축과의 관계를 같이 이용했었던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첫 번째 나온 내용이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야. 괜찮지? 그거였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 극대극소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그 함수 fx라고 하는 게 극대를 갖는 경우를 생각해주면 얘가 극대를 갖고 얘가 극소를 갖는다라고 해주면 그럼 얘는 극대는 뭐 하나가 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극대라고 해? f'x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뭘로 가는? 마이너스로 가는 이 0인 지점에서, 그치? 그 지점에서 극대를 가는 거였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 이게 x축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여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게 0인 거지, 그치? 요 점이 이제 극대를 나타내는 점이었어. 기억나죠? 그리고 f'x의 극소를 갖는 경우는 뭐에서 뭘로 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요 점이 극소를 만드는 점이었던 거지.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증가함수, 극대극소를 배웠고 그거 다음 배웠던 게 이제 함수에 뭘 배웠어? 그래프를 배웠지, 그치? 근데 함수의 그래프에 두 종류를 배웠습니다. 몇 차 함수와 3차 함수와 몇 차 함수를 배웠어? 4차 함수를 배웠죠.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서 3차 함수의 종류는 몇 종류를 배웠어? 세 종류를 배웠죠. 우리는 어차피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인 A가 양수인 그래프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면은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종류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증가하다가 기울기 0이 됐다 증가하는 그래프 또는 그냥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치? 세 종류가 있었어.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 결국엔 얘가 되지. 그럼 f'x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었던 거야. 즉 f'x 그래프를 이 밑에 바로 그리면은 x축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이렇게 생겼던 거야. 뿔마 이렇게. 얘가 뭐지? 소지. 그러니까 f'x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를 띄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함수, 3차 함수 미분하는 함수가 2차 함수잖아. f'x가 몇 개의 근을 가질 때? 2개의 근을 가질 때 3차 함수가 1번 그래프가 완성된다. 기억나죠? 얘는 증가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f'x라고 하는 건 뭐랑 뭐를 가지고 있는 거지?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x축이 여기 있으면 f'x는 플러스인 요런 형태, 중근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나왔던 거지. 기억나죠? 얘도 플러스이긴 하지만 요 순간에 기울기가 0이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만 띄는, 즉 근이 없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식이었지. 그래서 결국 이 빨간색이 f'x니까 f'x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 기억나죠?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 네. 좋아. 그럼 이번에 두 번째 4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4차 함수 그래프 종류는 몇 개 있다? 4개, 3개. 그렇죠. 4개인데 3개겠지? 이런 걸 1번 그래프하고 2번 그래프는 한쪽이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그래프는 한쪽이 이렇게 되는 경우 요 경우가 요 경우인 거지? 그리고 4번 그래프는 저거 완전히 놓치는 거 이런 형태가 있었어. 그치? 그러면 얘는 뭐죠? 극소. 얘는 얘는 극소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는 이 점이 x축과 f'x가 만나는 점이었어. 근데 얘는 극소였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가는 요런 형태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요런 형태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요런 형태의 모양의 3차 함수였다는 거지. 즉 3차 함수가 근이 몇 개 생겼을 때 3개 생겼을 때 4차 함수는 1번 그래프를 띄게 되라. 얘는 여기는 뭐야? 감소하는 거지, 그치? 얘는 뭐를 만드는 거지? 소를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감소하는 거니까 밑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형태의 모양의 3차 함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근이 몇 개 있어? 3차 함수가? 근이 2개 있어.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가 단일근인데 괜찮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때냐면 여기서 우리가 기울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이 발생하지 않은 네. 발생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기울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띌 것이다. 괜찮겠어? 얘 같은 경우는 좌우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완전 대칭이면 여기서만 근이 하나 발생하고 좌우가 대칭 형태 모양이니까 이런 형태 모양이 나와요. 어쨌든 뭐 이렇다. 1, 2번은 중요하지 3, 4번까지 그렇게 넘어오는 경우 많이 없게 돼.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건데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떤 성질을 거두냐면 3차 함수는 1번 그래프만 극대극소를 갖죠. 4차 함수 그래프는 1번 그래프만 뭘 가져? 극대를 갖죠. 이런 것들을 성질이라고 써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물론 2, 3번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얘를 합쳐서 냈죠. 얘는 항상 뭐 하는 그래프? 모든 실수 x에서 뭐 하는 그래프?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도 표현해? 1 대 1 대응인 그래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표현도 해? 역함수가 뭐 하는 그래프? 존재하는 그래프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지. 괜찮아? 이런 걸 넣었습니다. 됐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야? 3차 함수, 4차 함수 배웠으니까 그 함수들의 뭐랑 뭐를 배웠어? 대값과 최소값을 배웠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후보군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후보군이 뭐였냐면 양끝값이거나 무슨 값? 그렇지. 극대나 극소였죠. 극대와 극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값 이외의 값은 우리가 특이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특이한 값들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걸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구간을 잘라서 우리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다 했던 게 지난 시간에 우리 월요일에 했던 거. 맞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에 우리가 수업했던 게 뭐였냐면 토요일날 뭐였어? 방정식과 무슨 식? 부등식을 했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을까? 방정식과 부등식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3차함수 그래프가 1번 그래프가 아니라 2번 그래프가 돼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이 3차함수 그래프는 fx 그래프가 는 0이 되는 즉 x축이랑 만나는 게 몇 개 생깁니까 물어보는 거야. 얘는 몇 개 만나? 한 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는 얘를 뚫고 올라가면 다시 안 내려오기 때문에 한 개밖에 안 만나는 거야. 이해되겠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굴곡이 많은 1번 그래프라고 하면은 fx가 는 0이 되는 그래프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지? 한 개부터 많으면 몇 개까지?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지. 몇 개도 만들어지고 두 개도 만들어지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 파트라고 하는 거는 몇 개 만나냐는 그 개수를 물어보는 파트예요. 몇 개 만나냐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그런 형태로 해석해주면 된다. 아 그럼 얘는 이럴 때가 두 개 만나는데 두 개 만나는 경우는 하나가 무슨 근이 형태가 돼야 돼? 중근이 형태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웠던 거지. 뭔 뉘앙스인지 알겠어? 이런 걸 우리 방정식이라 한다. 물론 마차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엔 여기 있는 모든 파트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야. 알겠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 이렇게. 몇 차 함수 그래프지? 4차 함수 그래프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여기가 지금 1이 나왔고 여기가 지금 3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 괜찮아? 네. 그렇게 또 구했더니 또 이 점이 우리 극대라고 했는데 극대 값을 구했더니 이게 4가 나왔어. 괜찮지? 네. 그리고 여기에 극소값인데 마이너스 1때 극소값을 구했더니 얘가 2가 나왔어. 그리고 이 극소값인데 이 극소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 4차 함수라는 놈은 이 fx라는 놈은 는 0이 되는 게 몇 개 있을까? 물어보면은 몇 개 있지? 두 개. 는 0은 누구와 누구 사이야? 2와 마이너스 1 사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가 적는 거지. 그럼 걔네들 사이로 이렇게 무슨 축이 존재한다는 거야? x축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만나는 교점 두 개가 이거와 이거잖아. 그치? 근데 조금 더 디테일을 가면은 두 개가 어떤 값을 갖냐면 요 x값은 3을 기준으로 3보다 어때? 작죠. 얘는 3보다 어때?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x1인데 걔가 3보다 작고 얘는 x2인데 걔는 3보다 어떻다? 크다. 근데 그 x1은 누구보다 커? 1보다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완성시키고 걔랑 만나는 두 개의 근이 몇이다가 아니라 몇과 몇 사이에 있는지 몇보다 큰지를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 이해되겠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3차 방식을 배우면서 이런 걸 배웠어.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3차 방식 맞지? 근데 얘를 마침 조립제법을 써보면 그 나오는 해는 0이는 해가 정수로 딱 떨어졌던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얘는 그냥 3보다 작은 어떤 값이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얘를 한번 해볼게. 몇 내면 안 되죠? 1 내면 안 되지. 1 내면 안 되지. 예. 그래서 계속 쓰면 1 몇 점? 0 0 1 1 0 그럼 얘는 x 빼기 1 한 놈이랑 x제곱에 더하기 1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 하나 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점수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는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서 얘랑 얘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해 정도만 파악하는 거야. 존재 정도만 파악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척값을 구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제 부등식으로 가볼게.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3차 함수를 예를 들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 그래프야? 안 존재하는 그래프야?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지. 그치? 근데 얘를 구간을 잡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였어. 괜춘?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함수 fx는 0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래요.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있으니까 2랑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왼쪽, 그쵸? 여기 있는 거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 거야. 이것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대표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대표값을 뭐랑 뭐로 결정하는 거냐면 대표값을 최대 또는 최소로 결정하는 거야. 얘네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최소값이 0보다 커야겠어? 최대가 0보다 커야겠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즉,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누구야? 2일 때지, 그치? 즉 2일 때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게 f에다 2를 넣은 f 2값이지, 그치? 걔가 0보다 크면 나머지 모두 다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f2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면 된다 라는 파트가 부등식이라는 거야. 부등식. 이해되겠어? 또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대표값을 결정하는 거죠.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위에서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지.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 내용이야. 여기 전반적인 내용 괜찮겠어? 여기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파트, 그래프의 활용 파트를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뭐야? 미분했으니까 이제 뭐야 돼?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끊을게 여기서 지울게. 공감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새롭게 배울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새롭게 배울 단원 몇 단원이에요? 7단원이죠? 부정적분 6단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라는 게 있거든? 그럼 선생님 일단 스킵했어. 나중에 할 거야. 지금 당연히 필요한 건 아니어서. 자 7단원 부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부정적분 해볼까? 부정적분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잠깐만. 열심히 안 살려야 될 수가 없어. 쌤도 열심히 살지. 예. 돈 많이
알겠어요? 네. 좀 슬퍼.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쌤이 가셨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회의감이 들었나 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거든. 내신이 1.3 정도 됐는데 공부 잘하는 애잖아. 네. 공부하다가 회의감이 들었나 봐. 쌤 저희가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돈 많이 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싫대. 돈이 우선시 되는 게 그게 싫대. 돈이 행복의 잣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일본의 그 삶이랑 우리나라 삶을 비교하는 유튜브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의 지표가 이제 돈이 아니래. 걔네들은 좀 그런 게 다르고 우리나라는 돈 이게 많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를 따지면 일본이 훨씬 더 높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해는 하지만 사실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건 사실이잖아. 맞죠. 우리나라 특히나 그래. 그건 좀 생각해볼 필요 있어. 알겠죠? 그렇다고 부모님의 돈이 많지 않다고 원망할 수도 없는 거잖아. 내가 많이 벌면 되잖아. 자, 볼게요. 일단은 부정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문제 보자. 일단은 적분이라고 하는 것과 미분이라는 게 있어. 그걸 합쳐서 우리는 미적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미분과 적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파트가 소투라고 했지만 이제 개정교육이라고 해서 너네 1년 후배들은 지금 2022 개정교육이라고 배우거든. 걔네들은 이 과목 이름을 미적분이라고 해요. 똑같은 걸 배우는데 걔네들은 미적분 배워. 그래서 너네 그냥 수학원 다음 소투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럼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과는 뭐가 다르냐를 물어볼 건데 적분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잘했어. 적분의 종류가 두 가지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 부정적분 그리고 정적분 이 두 종류. 알겠죠?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미분의 역연산인 거야. 미분의 역연산. 알겠죠? 그래서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인 게 아니라 적분 중에서도 부정적분이라는 게 미분의 역연산이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미분의 기호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세요 라고 해서 걔를 프라임 쓰면 미분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걔는 하고 써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2x 플러스 4예요 라고 썼었지. 맞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 x제곱 플러스 4x를 미분하면 이런 거야. 똑같지? 2x 플러스 4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상수라는 놈은 있으나 마나 어차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야. 상수는 미분했을 때. 공감하죠? 그래서 이걸 미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히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적분했을 때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누가 된다는 거야? 얘가 된다는 거야. 이 안쪽에 있는 거. 근데 얘를 적분하면 쌤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역연산이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될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봐. 이해되겠어? 그러면 2x 플러스 4를 적분하면 이거 쓸게 한글로 적분하면 뭐가 된다? 일단 어디까지 똑같아? x 플러스 4x까지 똑같이 그치?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로 적분이 되는 것까지 똑같아 그치? 네. 근데 이 뒤에 상수가 3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사실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 통틀어서 C, 대문자 C로 이렇게 표현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이 대문자 C라고 하는 거는 적분을 하면 나오는 상수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적분상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적분상수다. 괜찮아? 그럼 다시 정리하면 미분했을 때 얘가 되고 적분했을 때 얘가 되는 거라고 관계라고 하면은 얘네들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라고 한단 말이야. 괜찮지? 그러면 미분의 기호가 있었던 것처럼 적분하면은 이렇게 한글로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적분의 기호가 있는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4를 적분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왼쪽에 기호 하나 쓰고 오른쪽 기호 하나를 써야 돼. 그래서 적분의 기호는 쌍으로 나와. 양쪽에 가려져 이렇게. 그게 뭐냐면
왼쪽에 이렇게 S자를 길게 늘러뜨리는 모양. S자인데 이렇게 길게 X는 거야. 알겠죠? 이 모양을 적분 기호로 할 거고 그 옆에다가 뭘 쓸 거냐면 DX라고 쓸 거야. DX. 알겠죠? 그럼 외워야 돼. 이 모양이야. 기호야, 기호. 그래서 이 왼쪽의 기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인티그랄이야. 인티그랄. 이름이 있는 거야. 영어로 부르는 거 원래 영어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걸 뭐냐면 적분할 때 x라는 변수를 바라보고 적분할 거야 라고 해서 이거를 적분 변수라고 해요. 적분 변수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그 결과값이 는 뭐뭐 하면 는 x제곱 플러스 4x에 더하기 뭐 c 무슨 상수? 적분 상수 이렇게. 그래서 용어가 서로 나오는데 용어들 너네 기억해야지만 이 내용이 같이 기억나. 그러면 항상 기억해. 인티그랄과 적분 변수 사이에다가 어떤 적분이 당하는 함수를 써주고 걔네들을 적분하면 이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그 결과값을 써주고 이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미분되기 전의 모양을 찾아라는 거야. 얘가 미분되기 모양을 찾아라는 거야. 미분되기 전의 모양.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원래 모양을 찾는 거거든? 그럼 얘가 도함수고 얘가 원함수잖아. 그래서 원함수를 찾아라 이렇게 원함수.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괜찮아? 네. 그런 느낌이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괜찮겠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인테그랄 3dx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구나. 인테그랄 3dx. 그러면은 3이라고 하는 거 적분하라는 거야. 미분에서 3 되는 게 뭐였지? 3x지, 그렇지? 그러면 이 상수를 적분하면 그냥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 x를 붙이면 되는 거야. 대신 끝이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적분 상수는 반드시 붙는 거야. 괜찮아요? 네. 두 번째, 인테그랄 x dx. x를 적분하라는 얘기, 그치? 미분에서 x가 됐다는 이거는 원래가 몇 차식이었다는 거야? 2차식이지, 그치? 그럼 2차식이었으니까 여기는 x제곱이었던 건데 얘를 미분하면 몇 x가 돼야 돼? 네, 1. 얘는 미분하면 2x가 되지, 그치? 네. 근데 이건 1x잖아, 그치? 네. 그러면 2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는 애초에 개수에 누가 있었다는 거야? 2분의 1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미분하면서 약분돼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플러스 뭐가 됐다? C가 됐다. 지금 나는 역으로 추적하고 있는 거야. 공감되고 있어? 네. 자, 이번에 볼게. 인테그랄 4x의 dx야. 4x dx. 얘도 1차식이니까 원래 몇 차식이었겠어? 2차. 2차식. 그럼 2차식 미분하면 2라는 게 곱해졌겠지? 네. 곱해져서 4가 된 거야. 그럼 뭐였겠어? 2x 제곱. 그렇지. 이렇게 플러스 C가.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보자. 인테그랄 9x의 제곱의 dx를 하라고 했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x. 그렇죠. 3x의 세제곱이었다는 거지. 플러스 C 이렇게. 공감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뭘 배우냐면 미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는 역연상 관계니까 우리가 거꾸로 역추적했던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또 그 다음 식으로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때 다음 거 봐봐. 인테그랄 fx를 dx 했더니 그 결과값을 말해줬어. 2x 세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c다.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쪽이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갖다가 부정적분했더니 얘가 됐어요 이런 얘기잖아. 근데 쌤이 얘기했지.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있는 얘는 적분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 그치? 사실 근데 얘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을 뭐에서 만들어진 거지? 미분에서 만들어진 거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fx를 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너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인테그랄 뒤에 식이 나와 있는데 그 식을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상태면은 적분을 해주면 돼. 근데 인테그랄 뒤에 식이 아니라 이렇게 함수 표현이 나와 있으면은 fx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적분해? 그치? 그럴 때는 걔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해서 fx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기억해. 양변을 x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x라는 문자에 대하여 미분하는 거야. 미분은 양변 미분이야, 항상. 그럼 왼쪽을 미분하면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를 적분했어. 근데 그걸 다시 미분해. 그럼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fx. 이거 이해되겠어? 얘를 적분하래. 근데 걔를 미분했어. 그러면 미분과 적분은 역연성 관계니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우변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지? 플러스 제곱 플러스 그래서 fx는 얘였구나 라고 우리가 찾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까지 우리가 배우고 공감 되겠죠? 네. 근데 조금씩 우리 변형시켜 볼 건데 잘 봐봐. 내가 f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하라고 하면 인테그랄 dx라고 썼는데 미분하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미분의 기호가 아까 뭐였지? 미분의 기호 뭐였지? 프라임이잖아, 그치?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많이 안 쓰게 있어. 우리가 fx라고 하는 걸 미분하라고 하면은 이 앞에다 이렇게 쓰도 된다고 했어. ddx. 이것도 미분의 기호야. 근데 잘 안 쓰는 것 뿐이 아니야. 나중에 우리 이과생들은 많이 써. 이 ddx라는 게 미분의 기호야. 그러면 이 앞에다가 ddx를 써주면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소리야. 요 dx가 x에 대해서고 이것도 x에 대해서의 뜻인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미분의 기호도 적분의 기호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미분하라는 뜻이고요. x에 대해서. 얘가 적분하라는 뜻이고요. x에 대해서 뜻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너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fx를 뭐 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적분을 먼저 하는 거지, 그치? 얘를 붙어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지, 그치? 그걸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는 거지? 미분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되겠어? 는 fx가 되는 거지.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적분과 미분은 역연성계니까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상복귀가 되고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괜찮겠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선생님 바꿔보는 거야. 봐봐. fx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 괜찮지? 걔를 미분할 거야. dx. 괜찮지? 네. 그 얘는 뭐 했다? 지금 fx를 미분했다. 근데 그 밖에 인테그랄 dx가 있어. 그럼 얘는 뭘 먼저 하는 거지? 뭘 먼저 하는 거야? 미분을 먼저 하고 나서 적분하는 거지, 그치? 그럼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얘도 역연상관계니까 원래 그 모양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럼 얘도 뭐가 나와야 돼? 네. fx가 나와야 돼. 근데 조심해야 돼. 얘는 그냥 fx로 끝나면 안 돼. 플러스 뭐가 붙어야 돼? c가 붙어야 돼. 왜? 얘 미분은 뭐야? 미분하면 2x 플러스 3이지. 2x 플러스 4지. 얘 미분은 뭐야? 2x 플러스 4지, 그치?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돼야 돼? 아니지. 얘 플러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 c가 되는 거야, c. 그러니까 얘를 적분했을 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했을 때는 반드시 무슨 상수가 붙어야 된다? 적분 상수가 붙어야 돼. 그럼 선생님 위에 거는요? 적분하면서 적분 상수 생기잖아요. 근데 뭐 했습니까? 적분 상수가 생겼는데 뭐 했습니까? 미분했으니까 상수가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먼저 했는지가 중요한 것도 맞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내가 뭐 했느냐가 중요해. 얘 마지막에 뭘 했으니까 미분했으니까 상수가 없겠지. 하지만 얘는 마지막에 뭐 했으니까 적분했으니까 상수가 어떻게 된다?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역연상 관계이지만 적분 상수가 생기기도 생기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야. 괜찮겠어요? 네. 그럼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번 연습을 시켜볼게. 봐봐. fx가 x제곱 플러스 6x입니다.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럼 우리는 ddx 뭐하라? 미분하라, 그치? 인테그랄 fx dx 결과는 무엇일까요? x제곱 플러스 좋아. x제곱 플러스 6x. 좋아. 저도 이해했어요, 그치? 네. 이번에 어떻게 할 거면 인테그랄 dx의 fx의 dx 그 얘기는 여기까지가 한 세트인 거고 인테그랄과 dx가 또 한 세트인 거지. 그러면 뭐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그렇지, 이렇게 여기까지 너네 이해 완벽하게 했거든 지금 보면. 맞지? 네. 네, 선생님 이거를 문장을 좀 변형시킬 거야. 그럼 좀 달라져. 잘 봐. 뭐가 달라지는지 보여줄게. fx를 이 fx는 상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x 플러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또 똑같은 문제 한번 물어볼 거야. 자, d dx 그래서 인테그랄 fx의 dx 여기는 요게 한 세트인 거야. 그거 먼저 하고 미분하라. 뭘까?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미분했잖아. 상수 살아있어 없어?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6x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 쌤, 얘 적분하고 미분하면 fx 나온다고 하면서요. 근데 이게 fx랑 얘랑 똑같은 틀려? 실제로는 틀리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잘 얘기하면은 상수가 없는 f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fx라고 쓰는 것 뿐인 거야. 근데 그런 디테일 차이를 알아야 돼. 미분을 마지막에 했을 때는 상수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맞아? 예. 맞아? 얘 적분해봐. 얘 적분하면 몇 차가 돼? 그거 미분했어. 상수 살았어야지. 아. 미분에서 상수가 사라지는 거는 얘의 상수가 사라진다는 거지. 얘는 적분하면은 얘가 상수가 아니라 뭐였던 거야? 1차였던 거지. 걔를 미분했으니까 3이 사는 거야. 이거까지는 맞아. 이거 헷갈리지 않나? 괜찮아 이거? 여기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낚시했는데 그 낚시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자, 봐. 얘를 적분할 거야. 적분을 먼저 알았으면 적분할 거야. 알겠죠? 네. 그러고 나서 미분할 거야. 그럼 적분 한번 해보자 먼저. 적분하면 뭐하네? 몇 차가 돼야 돼? 3차 돼야 돼. 적분되는 3차. 그러면 얘는 x제곱이겠지, 그치? 그럼 원래 미분할 때 3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1이 됐다는 거는 뭐야? 그렇지. 잘한다. 더하기. 얘는 뭘까? 3x 그렇지. 3x제곱이었어. 그래서 둘이 곱해서 6이 된 거야. 괜찮겠어? 네. 더하기 3x 3x 적분했으니까 더하기 c c 그렇지 얘를 미분했잖아. 그럼 네. 누구만 사라지는데? c만 그러니까 얘네들 세 개는 모두 그대로 남는 거지. 맞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적분했을 때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는 고도로 fx가 된다는 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맞는 말이지. 네. 알겠죠? 근데 다시 얘를 한번 써볼 거야.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인테그랄 쓰고요. ddx의 ddx의 fx를 쓴 상태에서 dx 즉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일단 뭘 날려야 돼? 3 상수를 날렸지, 그치? 그러고 나서 적분했으니까 얘네들은 모양은 똑같을 거지만 그 뒤에 3 대체에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적분상수 C가 생기는 나오게끔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얘를 갖다가 fx 플러스 c라고 쓰는 것은 원래는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지, 그치?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뭐를 먼저 했는지를 너네가 분석하면 되는 거야. 미분했어? 그럼 3 날리고 적분했어. 그래서 C가 생겼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 거는 그냥 디테일한 것은 얘기해 준 것 뿐이야.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해되겠지? 괜찮겠어요? 네. 배워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뭐냐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던 건데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도 배웠어. 그치? 아직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치? 네. 적분의 한 종류. 자, 그럼 대표용 1번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인테그랄 원학생이면 x, fx라고 써있습니다. 그것을 dx 했더니 라고 해놓고 우변에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자, 그러면 문제 나와 있는 걸 좀 들여다보면은 x, fx라고 하는 걸 적분하세요라는 얘기잖아. 근데 x, fx를 적분할 수가 있어? 없어요? fx가 뭔지 모르잖아.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이럴 때 뭐 하면 되는 거야? 풀내고 이 기억해? 양변을 뭐에 대해?
x에 대해 뭐 한다? 미분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한다. 양 x 미분. 괜찮겠어요? 네. 한번 해보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좌변은 미분할 건데. X 좌변은 뭐야? 좌변이요. 그렇군요. 얘를 적분하라고 했잖아. 근데 적분할 수가 없잖아. 이거 뭔데 적분해?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미분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은 이 기호가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지. 왜? 적분한다고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해돼? 적분과 미분은 연관상관계니까 지금 적분하네. 근데 얘를 미분할 거야.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할 거야. 그럼 좌변은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안에 있는 놈을 그대로 쓰면 돼. x 누구? fx다 이렇게. 공감이 되겠어? 근데 우변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인테그랄 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인테그랄 기호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을 적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미분을 해서 그 기호를 없애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 예. 그럼 그 과정을 쓰면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f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x를 나누면 fx를 구할 수 있는 거지. x제곱에 플러스 몇 x 마이너스 2. 아 이게 fx구나 라고 끝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적분 기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적분 기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됐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식이 뭔지. 인테그랄 써 있고요. 괄호 열고 ax 상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5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상태면 얘는 적분할 수는 있어 없어? 있지. fx라고 함수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걸 적분할 수도 있지만 이 기호를 없애려면 뭐 할 수도 있어? 미분해서 없앨 수 있다니까. 알겠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볼게. 2x 몇 제곱 제곱 플러스 bx 몇 제곱 제곱 플러스 cx였다 이렇게. 그럼 양변을 뭐 하는 게 더 편해? 이거는 미분이 편한 거야. 왜냐면 적분보다는 미분이 쉽거든. 얘 미분하면 좌변은 어떻게 돼? 안에 게 그대로 나오는 거지. sen 이해돼? 적분하라잖아. 적분 안 하고 난 미분해서 이 기호를 쓰죠. 얘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좌변은 이게 좌변이야. 이게 좌변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적분한 게 좌변이야. 근데 이거를 미분하면 얘랑 얘가 없어진다고. 적분과 미분 관계에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누구? 5가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8x. 그렇죠. 얘는 진짜 미분되는 거지. 8x 세제곱 플러스 3bx 제곱 플러스 세제곱. 이제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a가 몇? 8. b가 몇? 마이너스 c가 몇? 5 이렇게 구하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활용한다고 기억해 주면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오른쪽에 대표형 2번. 자, 대표형 2번은 그냥 대놓고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가 써 있습니다. 그쵸?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 쓰면 d, dx, 즉 미분하세요 라고 써 있고 그 뒤에다가 적분교를 썼습니다. 인티그랄 뭐 fx의 dx. 공감되니? 그럼 얘는 사실 뭐래?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다. 근데 좌변을 해석하면 얘는 뭐야? 그렇지, 그냥 fx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라는 거야? 는 fx다. 알겠죠? 근데 f1을 구하래. 여기로 끝이지? f1은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된다. 끝. 어렵지 않죠? 네. 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보니까 뭔가 대문자로 fx를 써놨어, 그렇지? 대문자 fx를 정의를 내려놨네. 이것은 같다. 뭐라고 써 있어? 인테그랄 ddx 미분하라.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써 있지? x 세제곱이야? 플러스 5x. 그래놓고 가로 닫고 뭐 dx. 그쵸? 근데 이거는 뭐지? 했는데 얘를 뭐 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겠지, 그치? 네. 그럼 미분하고 적분할 건데 요 뒤에 어차피 상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 얘는 뭐야? X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5x. 플러스 C 그렇지. 플러스 c가 나와있다. 괜찮지? 그럼 선생님 c는 어떻게 보여? 그 c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제에 항상 어떤 함수값이 나와. 라지 f1이 되지. 마이너스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c를 구해버리자. 근데 c는 지금까지 맨날 c로 썼는데 이런 값들이 c를 구할 때 활용되는 거구나. 먼저 1을 넣자. 1내면 1, 5니까 6이지. 그럼 c가 몇이었다는 거야? 마이너스 8이었다는 거고 결국에는 라지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넣어서 계산하면 끝. 2넣으면 8 플러스 마이너스 8 따라서 몇이 된다? 6이 된다. 끝. 괜찮겠어요? 할만하지? 부정적분 파트는 할만해. 부정적분 파트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다음 페이지 부정적분 오늘 끝내야 돼서 쭉쭉 나갈 거야.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의 뜻을 배웠으니까 그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걸 할 건데 민석이 안 들어오냐? 민석이. 이 민석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그럼 지금까지는 역연산이라는 뜻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인테그랄 해놓고 a를 dx 했어.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상수인 거야, 상수. 오케이? 그럼 이 적분은 뭐니까? ax 플러스 c. 상수는 적분하면 1차 함수가 되는 거 정도는 우리 기억하지 않았죠? 1차 함수 적분하면 상수가 됐네? 오케이. 상수를 적분하면 1차 함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버려서 이런 것도 우리 적분하는 방법이라서 이건 적분하는 방법, 적분의 계산인데 우리 미분법 배웠지? 미분법 배운 것처럼 이걸 적분하는 방법이라고 기억합니다. 적분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적분법이라고 해요. 알겠지? 분법. 자, 그럼 또 해볼게.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 할 거야. xn제곱이라는 걸 dx 한다. xn제곱을 dx. 그러면은 얘는 미분을 처리해서 n차식이 된 거니까 원래 차수는 몇 차식이었겠어? n 플러스 1차식이었을 거야. 근데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라는 개수가 생겼어야 되는데 안 생겼다는 거는 분모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다는 거야. 양변을 미분하면은 얘는 xn승이 될 거고 우변은 얘가 내려가면서 약분되는 거지. 그래서 그 개수 1을 만드는 거야. 괜찮겠어? 그리고 나서 플러스 c 이해되겠지?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연산할 거냐면 어떤 다항함수라고 하는 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얘가 n차면 몇 차식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1차식이 되고 여기다 1을 더한 것을 분모에 곱한다. 분모에 곱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의 세제곱 dx라고 하는 것은 얘가 3이니까 1을 더해서 몇 분의로? 4분의 1 x보다 4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 미분했을 때 4가 사라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걸 적분법이라고 해서 외워놓고 풀면 좀 더 빠르다는 거지. 또 해볼게. 인테그랄 3x의 7제곱 dx를 할 거야. 이건 7차니까 1을 더해서 몇 분의 8분의 3 x의 몇 제곱? 8제곱 플러스 7을 이런 느낌. 공감이 되겠어? 이런 걸 좀 더 빨리빨리 하려면 우리가 이걸 연습해야 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네. 그걸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연습. 자, 연습합니다. 인테그랄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7x의 플러스 6이 있습니다. 그것을 dx 하세요 라고 써있으면 이게 적분할 거야. 4차 되겠네? 1 더해서 몇 분의? 그렇죠. 4분의 1 그렇죠. 빼기 2 그렇죠. 1 더해서 3분의 되니까 2가 되고 이렇게 x의 세제곱 플러스 뭐? 2분의 그렇지. 2분의 7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렇게 적분합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거를 요거 이해됐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엔 선생님 얘를 각각 따로따로 접근하는 거잖아. 얘 접근했던 얘가 됐고 얘 접근했던 얘가 됐고 얘 접근했던 얘가 됐고 얘 접근했던 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요? 인테그랄 x 세제곱을 dx하라. 얘를 접근하라는 거지.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6x 제곱을 접근하라. 얘 접근하라는 소리지. 네.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 7x를 갖다가 접근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그랄 6을 접근하라. 이런 수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접분기호라고 하는 건 각각을 따로따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는 것은 접분기호를 각각을 따로따로 씌워도 된다는 얘기지. 따라왔어? 연산 방법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접근하면 뭐가 돼요? 4분의 1? 그렇지. 적분상으로 생기지. 적분상으로 생기지. 적분상으로 생기지. 적분상으로 생기지. 그렇지. 그렇다고 그 적분상수를 4번 쓰는 게 아니라 걔네를 한 번으로 통일시켜 쓴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걔네를 그냥 통으로 해서 적분상수 한 번만 쓴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봐. 선생님이 보여줄게. x제곱과 x제곱 서로 같아 틀려. 당연히 같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양변을 접근하면은 얘 접근은 뭐야? 3분의 x제곱. 그렇지. 접근상수를 쓸 필요 없어. 한쪽에만 쓸 거야. 한쪽. 양변을 미분하는 것처럼 양변을 접근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한쪽에만 접근상수를 붙이는 거야. 이해되겠어? 괜찮겠어? 이거. 왜냐면 여기 접근상수가 1 나왔고 여기 접근상수가 3이 나왔다고 볼게. 그 얘기는 넘겨서 그냥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2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만 접근상수를 붙일 거야. 양변을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접분 기호는 더하기로 따로따로 쪼갤 수 있다. 납득하겠니? 네. 그러면 물어볼게. EX라고 하는 것을 DDX라고 하는 것은 얘를 미분하는 소리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D 곱하기 DDX의 X 써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이거 개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따로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개수를 미리 빼놓고 x 미분한 게 1이니까 그냥 2라고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개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이 개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이 인테그랄 기호 미분 기호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빼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기호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라고 쓰는 거냐면 인테그랄 뭐에 x제곱의 dx 쓸 수 있고 얘를 뭐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6을 앞으로 빼고 인테그랄 x제곱 dx를 쓸 수 있다. 그게 지금 적분 기호의 성질인 거야. 개수를 앞으로 뺀다. 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더하기 7의 인테그랄 x dx. 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냥 6 하고 dx 쓸 수도 있어. 좀 이상해요. 기호가 여기 1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런 표현 잘 쓰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분계 계산의 성질인 거야. 알겠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서 얘기해 볼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라고 하는 걸 미분하면은 미분할 때 따로따로 해야 안 해? 미분할 때. 그냥 얘 따로 미분하고 얘 따로 미분하는 거지, 그치? 그 성질이었지, 그치? 근데 물어볼게. d dx 할 건데 x제곱 곱하기 x세제곱 플러스 1이 있었어. 그럼 얘 미분하는 것은 오케이, 얘 미분했던 2x고 얘 미분했던 3x제곱이니까 이렇게 놓고 곱하면 된다. 맞아, 틀려? 이건 틀렸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할 때도 인테그랄 해놓고 2x랑 3x제곱이 곱해져 있는 것을 접근한다는 얘기는 오케이, 얘 접근하고 얘 접근해가지고 따로따로 접근한다면 곱하면 되겠다. 맞아, 틀려? 틀렸다는 거지. 얘 접근하면 x제곱일 거고 얘 접근하면 x제곱일 건데 오케이, 곱하면 되겠다. 이런 표현이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하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테그랄 안에 들어갔을 때는 걔네들을 반드시 전개하거나 계산 후에 인테그랄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x 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어. 그것을 인테그랄 dx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요 안쪽에 있는 인테그랄 기호 안쪽에 있는 함수를 모한 후에 적분한다. 전개한 후에 하는 거지. 인테그랄 x 몇 제곱 제곱 마이너스 1 괄호 치고 dx 하라. 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x에 5제곱 빼기 x 플러스 C로 가져가지. 괜찮아? 그럼 곱하기가 안 된다는 건 당연히 뭐도 안 된다니까? 나누기도 안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을 dx하라. 그럼 우리가 얘 따로 적분하고 얘 따로 적분한 다음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뭐 한 다음에 먼저 나누고 적분하는 거야. 먼저 곱하고 적분한다, 먼저 나누고 적분한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인수를 해야 되지? 그치? 얘네들 약분에 뭐 남아? 그렇게 해놓고 적분한다. 그럼 이제 연산교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따로따로 적분한다. 괜찮겠어? 이게 적분법이야, 적분법. 이해될까? 예. 진짜로 괜찮아? 그럼 이제 진짜로 이제 연습 들어간다. 이제 대표 문제로 개념 설명 끝이거든요. 대표 문제 들어가서 연습 들어갈게. 쉬는 시간 안 줘도 되잖아, 그렇지? 우려상에서 줘. 그렇지. 바깥 경치 보고, 그렇지.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고 그랬잖아, 그렇지? 아니야? 하람이는 이제 연애 꽤 오래되지 않았나? 얼마나 됐지? 2년 남았어. 진짜 오래됐네. 그러면은 2년 넘었으면은 중3 때부터 만난 거야? 중2 때부터? 그럼 되게 오래됐는데? 그러네. 진짜 오래됐네. 와,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야보다 빨리 결혼해. 알겠지? 자, 볼게요. 자, 얘 다음에 부정적분하시오라고 써있는데 이게 적분기호 안에 보니까 얘가 지금 제곱식은 곱하라는 얘기지, 그치? 곱하기가 나와있으면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를 갖다 먼저 안 좋은 문제를 해석한다. 뭐가 돼요? 가로를 쳐주시고요. dx 하는 거야. 그럼 따로 적분할 수 있죠? 자, 빠르게 해보자. 뭐? 1이니까 2 플러스 C까지 이렇게. 찬지 대답. 알겠지? 예. 두 번째는 뭐라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x 마이너스 1을 해. 그러면 일단은 안쪽 먼저 연산하고 적분. 뭐 돼? 약분 되지? 뭐가 돼요? 플러스 1 그것에 dx 한다. 오케이. 그럼 하면 되겠지? 몇?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가 되겠다. 이런 느낌이지. 그럼 우리가 적분할 때마다 무슨 수가 나오냐면 이렇게 분수꼴이 나오기 때문에 2번 기말고사 보면 분수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인테그랄 써있지? 인테그랄 써있고 그 기호를 보니까 괄호 열고 x제곱 빼기 무슨 x?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 무슨 x? 그러면 나는 지금 이 x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변수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럼 x 기준으로 얘는 2차식이고 1차식인 거야. 그럼 그냥 적분하면 돼. 예식분은 뭐 되겠어? 3분의 x제곱을 해보고 적분은 뭐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tx인 거야. 플러스 t. 즉 그러니까 이 t라고 하는 건 그냥 현재 상수 취급하자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좀 바꿔볼게 얘들아. 인테그랄 써있고요. 여기가 똑같이 x제곱 빼기 tx라고 써있는데 그것이 dx가 아니라 dt라고 써있어. 그럼 일단은 적분 변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 거야? t인 거야. 그럼 t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현재가 무슨 취급된 거야? 상수. 그리고 얘가 몇 차항인 거야? 1차항인 거야. 그럼 적분하면은 적분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t가 변수야. 얘는 상수인 거야.
아니 3분 tx 그렇지. 근데 보통 이거 쓸 때는 x제곱 t라고 쓰지. 아 개수를 앞에 쓰는 거니까. x제곱은 그냥 개수야 개수.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아까 전에 봐봐. a라고 하는 문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dx, x가 보내면 상수잖아. 또 ax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t 변수에 대해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1이잖아. 그래서 x제곱이 나온다는 얘기.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변수를 지금 여러 종류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이런 거를 다변수라고 하진 않아. 다변수라고 하는 건 변수가 여러 개인 걸 다변수라고 하거든. 근데 이건 다변수라고 하지 않아. 왜? t가 변수고 그동안 x는 그냥 문자, 상수일 뿐인 거야. 숫자야, 숫자.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대체해 쓴 것 뿐이야. 다변수는 아니야, 알겠죠? 네. 얘를 적분할 거야. 그럼 얘는 똑같이 1차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t 제곱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t를 적분한다. 괜찮겠어요? 플러스 c는 거.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이거를 f 몇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변수가 누구였어? t였지. 그러니까 ft다 이렇게 써였어. 변수가 t였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대표형 2번으로 볼게요. 대표형 2번. 대표형 1번 이랬는데 대표형 2번 보니까 뭐야 저기 인테그랄 써있고 나서 나누기가 되어있지? x 플러스 2분의 x의 뭐? 제곱. 근데 얘들아 요 내부적으로 이거 계산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약분되는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럼 적분도 불가능해. 우리 적분은 다항한 수인 경우가 적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안 돼. 근데 뒤에 걸 보니까 인테그랄 써놓고 똑같이 x 플러스 2분의 4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연산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인테그랄은 원래 하나로 썼던 거를 쪼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괄호 열고 dx 써주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누구랑 x 제곱과 그치? 빼기 x 플러스 2분의 누구 했던 거야? 4 있던 거를 우리가 쪼개서 연산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얘네 둘이가 분모가 똑같으니까 통분 가능 불가능? 가능해서 인테그랄 x 플러스 2분의 이거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의 dx를 되지. 이렇게 썼더니 내부적 연산이 가능한 거지. 약분돼 안 돼. 약분시키면 뭐 남지? x 마이너스 2. 요거를 적분하세요라는 뜻인 거야. 괜찮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연산해서 일단은 곱하기나 나누기 꼴을 다 없애놓고 출발한다.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대표용 3번. 좀 따라올만해? 네. 이거 따라올만한데 얘들 또 연습 안 하면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꼭 숙제 잘 해야 돼.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노름마루 축제 누가 나가지? 좀 갈걸. 넌 가? 안 가는데 할머니 댁 가가지고 못 와요. 그럼 일요일 그때 얘기했던 거구나. 일요일도 확실치 않다 했던 거. 일요일 날도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영상 녹화할 때니까 알겠지? 네. 일요일 날 오고 갔다. 오케이. 혹시라도 일요일 날 일찍 도착하면 오고 알겠지? 네. 대표는 상관없이 하라면 일요일 날 1시에 오고. 그래서 쌤이 지금 부정조건까지 이번 주까지 검사를 할 거야. 교재 숙제나 이런 안 된 거. 그래서 안 되면 주말에 선생님 좀 보충해서 남길 거나 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얘는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 부정조건 나오면 정적분이 들어가고 정적분 다음에 정적분 활용이거든. 거기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 시험 대비 교재가 들어가야 돼. 이게 시험 대비 교재거든. 이미 다 만들어졌거든. 이걸 들어가려면 좀 빠르게 해야 돼. 밀리면 못 들어가요. 알겠죠? 자, 봐봐. 지금까지는 fx를 통해서 f'x를 구했다면 이제 f'x라는 식이 나오면은 부정적분에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f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fx를 미분한 게 f'x니까 다시 역연산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얘가 뭐라고 쓰이냐면 x의 제곱 더하기 몇 x 2x 빼기 5라고 써있어. 맞지? 그럼 얘를 갖다가 부정적분하면 fx를 부정적분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fx를 이해하는 거지. 얘를 미분한 게 f'x니까 f'x를 부정적분하면 fx가 되는 거야. 납득? 뭐가 돼? 3분의 1 x
플러스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 c가 생기는 거지, 그치? 양변을 접근했으니까 이쪽도 c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냥 한쪽에만 c를 붙인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근데 f에다가 몇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몇이래? 2다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0이 이 적분의 뭘 결정하는 거야? 상수를 결정하는 거야. c가 2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f3을 거라 했으니까 3 대입하면 끝이죠? 3 내면 몇이야? 9. 또 몇이야? 마이너스 그리고 c가 이렇게 있었다. 그럼 몇이 되는 거죠? 5. 괜찮지? 따라왔나?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아하, 이제는 f 프라임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fx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알겠지? 4번으로 갑니다. 4번. 이거 다 풀고 남은 시간에 밑에 유제 풀다 할 거야? 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써 있고요. fx가 써 있어. 아! 뭔 생각 들어? 뭔 생각 들어? 그렇지. 미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미분하면 무슨 기호가 사라지니까 인티그랄이라는 기호가 사라지니까. 괜찮겠어요? 네. 이렇게 되고 있어. 자, 그럼 미분할 거야.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좋아. 사이 괜찮아? 네. 그리고 우변은 얘가 두 개 곱해져서 공미분이지. 네. 그 암도 미분하면은 fx가 되는 거고 플러스 x f 프라임 x가 되고 플러스 6x 되고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야. 미분 적분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얘들아. 알겠지? 근데 연습만 천천히 하면 돼. fx 어떻게 돼버렸어? 사라져버렸지, 그치? 그럼 요 식을 통해서 너가 보일 수 있는 게 f에 무슨 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하려면은 얘네들을 넘겨야겠지? 그리고 x를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렇지. 그럼 너네가 f 프라임 x를 구했으니까 다시 이걸 통해서 뭘 구해버린다? fx 그렇지. 그건 논리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병행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3x 잘하고 있어. 플러스 그거에 플러스 뭐 할 건데 그 c를 문제에서 뭐는 뭐다? 1은 f1은 1에 따라 조건을 통해서 c를 구할 수 있는 거지. c가 몇 나와 그럼?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요게 fx야.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뭔가 미분을 해서 기호를 사라지게 하고 fx를 구한다는 느낌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 네. 좋아.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대표용 5번. 요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도 마지막. 자, 3차 함수 fx가 있는데, 그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슨 함수를 알려준 거야? 지금 오른쪽 그림에. f의 프라임 x를 알려준 거지, 그치? 네. 그럼 f 프라임 x의 식을 세울 수가 있지. 네. 그걸 통해서 fx를 구하라는 거야. 적분을 통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얘네들의 값을 알려줬어요. 이게 2야. 괜찮아? 네. 그러면 이게 f 프라임 x 식이니까 f 프라임 x 식을 만들어 보면은 너네는 뭐를 기준으로 먼저 만들겠어? 어떤 숫자로? 0과 2로 만드는 습관이 좋지. 왜? 0을 넣으면 뭐가 되고 2를 넣어도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뭐가 돼? x-2라는 이렇게 인수정리 쓸 수 있잖아. 맞죠? 근데 그때 앞에 있는 이 개수라고 하는 조건이 문제에 안 써 있다면 여기를 반드시 뭐라고 쓴다? A라 쓴다. 요 조건. 괜찮아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를 사용했는데 아직 요 포인트 사용 안 했지? 요 포인트를 대입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하자는 거지. 몇 코마 몇? 1,2 그쵸? 그럼 요것이 2고요. 여기다 1을 넣었더니 1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몇? 마이너스 2가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여 나타내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몇? 플러스 4x가 돼서 끝나겠다.
그럼 얘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뭐 해서 적분해서 뭐를 구하자? fx를 구하자 이런 뜻인 거야. 네.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c인데 그 c를 그냥 대놓고 준 게 아니고 문제에서 무슨 값이 몇이라고 돼 있어? 극소값이 는 몇이래?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극소값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배웠던 도함수 활용을 보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지?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극소지, 그치? 그럼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f 몇이 0이 는 마이너스 2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0일 때 극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C가 그냥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인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그 대값이었으니까 F 몇을 구하라는 얘기야? 2 F2를 구하는 거니까 그 대값은 2를 넣어서 마무리짓는다. 자, 2를 넣읍시다. 마이너스 3분의 16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쵸? 그러면은 요 두 변선이 6이니까 3분의 몇이야? 2 그렇지. 3분의 2가 끝! 이해되겠어? 이제 여기 파트를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는 거지. 부정적분 할 수 있겠어? 예. 네.